미투 관련 얘기입니다. 주제는 나와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됐는데, 자, 통화 중 미투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미투도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니 그럼 보통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해당 방송에 김건희 씨는 서면 답변으로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의 피해자죠. 김지은 씨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관련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서면으로 사과를 했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본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본심인 것이죠. 예. 본심.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릇된 인식을 영두인 후보자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기자를 이제 1억 원을 줘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발언도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뭐 돈을 안 줘서 미투를 한 거다. 이 권력형 성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면 다 해결 가능한, 그리고 보수는 돈 주고 한다. 그리고 바람은 피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진보 진영 쪽에서 이게 많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인식도 좀 있는 것 일단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고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가 그렇죠. 들으면 정말 분노할 만한 얘기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저도 뭐 제 페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서면 사과인데 본심이잖아요.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서 입장 이 나온 거. 거고요. 예. 저는 본인도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안희정 씨 이야기 나온 것 자체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었던 그 미투 사건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보고요. 근데 저는 또 역으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기자하고 저런 이야기를 사실은 만약에 공개된 우리 박앵커하고 인터뷰할 때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문법이 익숙한 사람이 예. 그런 이야기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적인 대화지만 그쵸. 서부지법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정치적 그 이슈에 후보 가는 거기 배우자의 때문에, 예.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그렇죠. 장면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김정숙 여사도 지금 김혜경 씨도 저런 식의 대화가 녹취된 적이 없는 거죠. 마음 놓고 자기 녹취가 속내를 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고 없는 게 속내를 있는 것이죠.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녹취가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이제 속내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그래서 속내를 드러낸 것 자체는 함정에 빠졌지만 그 속내의 내용은 저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법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익적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저걸 자꾸만 이제 편하게 그냥 뭐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저는 인정을 하는 않습니다. 겁니다. 예. 예, 근데 예. 사과에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무려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핸드폰을 받고 난 뒤에 MBC에서 12차례 전화를 하고 7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해명하고 그다음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이틀 전까지 묵묵부답이다가 예. 방송이 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러나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저는 이제 본심이라고 보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적인 대화 여부를 떠나서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또 본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해명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른바 줄리 의혹,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나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희정 지사의 이제 미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사적인 대화라고 편하게 생각해서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인식이고 문제 이제 그 속내가 부적절하다는 그 거고요. 부적절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저 부분도 똑같이 정말 믿는 동생인 것처럼 속내를 그냥 가감없이 드러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리 논란이나 무슨 어떤 특정 사람과의 어떤 관계 논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해명을 저는 오히려 설득력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논란에 대해서 그 나이트클럽 나간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간 적 있습니까? 그 양모 검사랑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딱딱한 어떤 박 앵커가 질문하는 인터뷰라 공개 인터뷰할 때는 말을 할 때 조심하죠. 그러나 지금 저 상황은 시청자 여러분 다 듣듯이 정말 편하게 속내를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너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저 상황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스테이트 그 방송에서 유일하게 김건희 씨에게 저는 큰 덕을 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수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공개 인터뷰나 무슨 서면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그것이 다가오는 진정성과 달리 저 상황에서는 아 정말 저건 속마음이 정확하구나. 저 맞나보다라는 설득력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교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발언, 그 다음에 극히 이제 사적 대화,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는 사적 대화는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MBC가 방송이 된 것은 사적 대화 또는 사적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 견해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양모 검사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그동안 김건희 씨가 안 간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명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를 칠레인지 어딘지 체코인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출입국 기록조차 없다, 안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갔다는 게 다 돼 있는데 갔는데 지금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또. 일단 다른 매체 보도에 하면 안 갔다라기보다도 출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그 시기만 예, 없다라는 없어요, 게 있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돈을 보내고 그 이제 양모 검사장의 부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몰란 걸로 돼 있는데 상세하게 또 김건희 씨 대화에 의하면 상세하게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심이 진심이 되는 건데 오히려 김건희 씨가 해명해야 될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체코 갔다는 내용도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하겠니 유부남하고.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유부남한테? 그럼 우리 엄마가 저기 뭐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돼?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오히려 더 좋지. 다 무슨 미럴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예. 일단 갔다고 체코. 예,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저는 속내를 정확히 드러냈기 때문에 음. 보십시오. 패키지 여행으로 간다는 건 잘 아시지만 여행사의 상품으로 패키지를 가면 몇십 명이 모여서 같이 가는 거고 예. 거기에 지인들이 모여서 갑니다. 부부로 갈 수도 있고 지인들끼리 모여서 가는데 거기에 그 양모 검사의 부인이라는 분이 가기로 했다가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모 검사랑 김건희 씨랑 셋이 같이 간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랑.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무슨 여행이 되고 이렇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 저 수많은 논란거리에 대해서 수많은 유튜브에서 많이 논란을 제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속 시원하게 해명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확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클리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녹취가 안 될 거 생각하고 김건희 그럼요. 씨가 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본심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정확한 해명이다. 예. 라는 게 이제 일부의 주장이 있고 제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예. 이 야권에서 그렇게 하겠어. 그 또 이전의 하나는 주장과 이제 틀리는 거죠 완전히. 또 하나는 이명수 기자랑 친하다고 해도 몇 번 본 기자인데 설령 갔어도 이런 내용을 사적인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했겠냐는 의혹도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뭐 김건희 씨 통화 녹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요.